응용역학 강의를 맡은 강태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좀 짧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응용역학이란 과목을 되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특히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많이 필요로 하시죠, 그죠? 예, 물론 이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7급 공무원 시험과 9급 공무원 시험의 문제 난이도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문제 조금, 요 정도 정말 간소한 차이고, 대신 이제 어려운 문제의 비중이 7급이 조금 더 많다. 단적으로 보자면은, 9급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한 대여섯 문제가 나온다면은 7급 시험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급, 9급 이렇게 나눠서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 자체가 실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잠깐 볼까요? 세 개 파트. 첫 번째 파트가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2, 파트 3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응용역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은 이 재료역학,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재료역학하고 구조역학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을 우리가 응용역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재료역학하고 구조역학 보통 요 2학기 정도에 걸쳐서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구조역학도 보통 한 2학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커리큘럼으로 보자면은 4학기, 즉 2년 정도에 걸쳐서 배웠던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 그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파트 1은 여기서 어떤 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구조역학 중에서 정정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파트 1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보, 캔틸레버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 파트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재료역학입니다. 재료역학. 그 다음 파트 3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구조역학 중에서 부정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부정적. 예전만 하더라도 비중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8대 8대 4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파트 3, 그러니까 이 부정정이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죠? 예,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비중이 바뀌었어요. 1대1대1입니다. 1대1대1. 그게 같아요. 777. 그러면 한 문제, 어쨌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비중이 똑같아요. 파트 1, 2, 3.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부정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더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 자체가, 예전보다는 확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단원별로 기출문제가 쭉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최근 문제일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쉬워져요. 근데 2010년도에 제가 강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2010년도에 강의하면서 2005년도 문제까지 했었다면은 갈수록 쉬워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 문제들은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경향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풀어보는 것은 아니죠. 예, 다 다루긴 다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20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 우리가 맞춰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교재 커리큘럼은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왜 파트 1, 2, 3로 이렇게 했느냐, 뭐 그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이니까요. 공무원. 예, 특히 이제 구급 공무원이겠죠, 대개.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토목직이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제일 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웠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의 평균적인, 이 서울시 국가직을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국가직, 뭐 7급이야 뭐, 일단 차지하고, 이 9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서울시 국가직을 제외하고, 이거 전국으로 다 치는 거니까요.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10대 1에서부터 한 20대 1, 요 정도 범위입니다. 근데 20대 1까지는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10대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 10대 1이다. 지금 10대 1이면, 이건 경쟁률 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대 1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작으면 20대 1, 30대 1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은 100대 1 정도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이게 딴 데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행정직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걸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이게 경쟁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상위 1% 안에 든 적이 없잖아. 이거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오케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옆에서 막 행정직 공부한다고 여러분 학원에 뭐 도서관에 이런 데 가면 고마워.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토목직은 그냥 10대 1이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토목직에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입장벽. 진입장벽. 야, 얘가 엄청나, 이거. 엄청난 진입장벽이에요. 기본적으로 토목기사가 있어야 돼. 토목기사. 토목기사 있어야 돼. 이게 가점 5점이죠, 그죠? 가점 5점. 기본적으로 토목직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가점 6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점이 없어. 그러면 자기는 가상 달고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제로에서 시작한다. 가 아니고 마이너스 6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점 정도야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아니 이제 토목기사 5점인데 이거 5점을 이길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넘어설 수 없는 경지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전공시험 문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공학과를 4년이나 공부를 하고도, 토목공학을 4년이나 공부하고도, 그래도 몰라서 지금 강의를 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근데, 비전공자들이 토목기사도 없이 토목공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감히 토목직에 응시하겠다.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입니다. 엄두를 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야, 토목직 미달도 있던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공 문제 딱 보겠죠. 와, 이거는 완전히 암호화되어져 있는 문제야. 못 풀죠. 우리가 국어, 영어, 국사 전혀 내용을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뭐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전공 문제는 비전공자가 아니고서는 이 내용 봐봤자 분명 한국말로 되어져 있지만은 무슨 뜻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워낙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비전공자여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워낙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워낙 잘 가르치는 거야. 또 잘난 척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들어보면 알겠죠.
한 번도 역학이란 걸 모르는데 들어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해가 슬슬 되네. 어이구, 잘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봅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으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토목 전공하는 사람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영어예요, 영어 겁나 못해. 토목적 응시자의 무려 70%가 영어에서 꽈락이 나요. 예,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요. 근데 행정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영어 점수 되게 잘 나오죠. 잘 나오죠. 뭐 토익 점수를 보자면 뭐 800, 900대 되는 친구도 많아요. 늘리고 늘린 거예요. 근데 토목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토익 점수가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토익 점수 자체가 없어. 영어를 토목 대학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어책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영어 될 리가 없지. 영어 점수 안 나와. 그런데 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토목직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10대 1의 경쟁률 중에서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너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플러스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있죠. 면학 장학금 받고 학점 3점 후반대나 4점대 나오는 친구들, 엄청 공부를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미 취업을 했어, 이미. 현대건설 다 취업을 했단 말이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 봐. 너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잖아, 학교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이미 다 취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경쟁자들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공부를 잘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영어 잘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또한 이 10명 중에서 무려 5명은 뭐냐면은 묻지마 지원이야. 그냥 공부 한번 해볼까? 한번 쳐볼까? 어떤 거야? 한번 쳐볼까? 이렇게 그냥 묻지마 지원이 무려 5명이나 있어요. 실질적인 경쟁률은 5대1 정도 보시면 돼요, 5대1. 이 5명 중에서도 허서 조금 있긴 해, 사실은. 허서 좀 있는데, 그런 감안하더라도 통상 한 3대1. 3명 중에 1명은 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상위 33% 안에는 들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아. 그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죠. 그 정도로. 오케이. 이게 토목직입니다, 이게. 가능한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토목공학과를 고등학교 때 지원하고 대학교를 다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을 보게 되면은 토목공학과를 지원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제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혹은 고졸 특채 준비하신 분들도 있죠. 고졸 특채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토목과로 다니신 분들도 있겠죠. 기계과, 전기과 있는데 굳이 토목과. 올바른 선택이었죠. 네, 올바른 선택이었죠. 엄청난 선택이었어요. 네, 엄청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합격.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토목직이 공무원 되기가 엄청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다 얘기야.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합격하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물어봅니다. 자네는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좀 하지 마라. 열심히 좀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은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 장수생. 이 장수생의 지름길이 바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충 하는 얘기. 그 말이 아니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 참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표현 안 했죠? 야, 쟤 참 공부 정말 잘해? 이렇게 얘기해줘. 잘해, 잘.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잘해야 된다. 그럼 잘한다는 뜻이 뭐냐, 잘. 뭘 잘한다는 얘기냐? 잘하는 뜻이 뭐냐? 간단하죠? 자, 우리 시험 범위가
요렇다라고 합시다. 시험 범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노른자 핵심 코어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요 부분만 엄청나게 잘 나온다. 이 전체 문제의 출제되는 문제 80%가 이 핵심적인 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막 열심히 막 빠지고 막 한다 얘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정석책 있죠? 정석책. 자, 책을 옆에서 살짝 보게 되면 어디가 제일 까맣게 보여요? 집합. 집합만 딥딥한 거야. 집합 파다 보니까 아우 못하겠어. 그냥 아우 수학은 안 되는가 봐. 그냥 집어쳐버렸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잘 나옵니까? 그래, 미분적 분에서 나온다. 미분적 분에서 시험 문제 대박의 미분적 분에서 나오는데 쓸데없이 집합만 딥딥하다가 수학을 포기해버렸지 않느냐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당초 집합은 대충 건너뛰고 미분적 분만 했다면 지금 서울대 갔겠지. 그랬다면 서울대 갔겠지. 쓸데없는 짓 했다는 얘기죠. 이런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 열심히 했던 이런 과정들을 지금 또 하겠냐, 이게. 또 그럴 거야, 또 이럴 거야? 하지 마라, 이게. 이렇게 한다. 물론, 순서상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순서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냥 순서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핵심되는 요 내용에 집중하자는 얘기죠. 요 내용에 집중을 해서, 여기를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 좀 확장.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핵심에서부터, 즉,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점점점 덜 나오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에서부터 사방으로 벌려 나가야지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지쳐서 공부를 못 해요. 지쳐서 못 합니다. 우리 커리큘럼의 1장에 있는 역학 기초 있죠. 이것도 완벽하게 다 공부를 하려면은, 3일 밤새서 해도 다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기출 문제 보면 돌아버리는 문제들도 많아요. 한 번에 다 못해. 근데 시험 잘 나오느냐? 상대적으로 출제 확률은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 공부를 잘하는 거란 얘기죠.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문제 생깁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해? 왜 다 해? 수능 아니야? 수능 아니야? 수능은 만점이 목표죠. 목표는 만점이 무조건 만점을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합격이 목표예요. 그럼 합격이 목표면 수능 이거 같은 말이에요. 틀리죠. 합격이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상대평가. 지원한 놈들 중에서 내가 높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역학, 특히 전공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용역학이나 토목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해서 만점을 받으면은 응용역학을 만점을 받고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응용역학을 만점을 받으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고사장에서 30분을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응용역학 만점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00분이에요. 100분에 5과목이에요. 5과목. 한 과목에 30분을 투자해버리면 나머지 70분 동안 4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공 토목 설계도 만점 받고 싶어요. 60분 투자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은 40분, 마킹 10분 빼고 30분에 3과목을 해야 돼요. 돼, 안 돼? 안 돼. 국어 지분 졸라 길어. 그거 언제 다 읽어볼 거야. 국사 요즘 장난 아니야. 그냥 대충 읽어본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어이씨, 안 되네. 영어 안 돼. 국어도 안 되는데 영어 될 리가 있나? 오케이. 그래서 전공 2과목은요. 2과목 합해서 30분이에요.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제 국어 공무원 시험을 기준해서 말씀드립니다. 2과목 합해서 30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경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혹은 그 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죠. 30분이 되도록 기준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마음 문제죠. 전공 두 과목 마음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라. 못 풀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겠죠.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마음 문제를 30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문제를 30분 안에 풀도록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키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100점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목표가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목표라는 겁니다. 합격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 만점 받으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점수를 적절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전공 과목에서는 80점 정도, 두 과목 평균 80점 정도 받으면은 고득점입니다. 상대 고득점이에요. 네. 합격하신 분들이 대개 70점 언저리에서 받습니다. 10점. 그러니까 전공 두 과목 평균이 7점 정도가 나오시게 되면은 여기 합격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 점수들이에요. 물론 이제 목표는 80점을 할 겁니다. 80점 목표로 준비를 해 두시면은 실제 필드에 가시면은 70 정도, 70, 75. 그날 또 운, 컨디션 이런 거 다 조금 바뀌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간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그 앞에 머리말 쪽에 보면은 계산을 빨리 하는 요령이 있어요. 계산 요령이 있습니다. 계산 요령. 계산, 저 산수 잘 못하는데요. 네.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계산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계산기에 습관화가 이미 들어버려져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계산. 예를 들어서 87, 56, 맞죠? 논란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맞아요. 87, 56.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8 곱하기 7, 56. 그렇지, 맞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계산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리세요. 이 세상에는 계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계산으로 다 해내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어플도 지워버리세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검산을 해야 되는데요. 검산도 수계산으로 한 번 더 하세요. 수계산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산수 능력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오케이. 계속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빠른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계산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식하게 다 할 수는 없죠. 무식하게 다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MSG. 예.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양념이죠. MSG를 살짝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밥맛 없을 때 맨밥에다 라면 스프만 뿌려서 먹어도 한 끼는 거뜬히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효자리가 있습니다. 유효자리. 우리 그 머리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유효자리는 2개만 하겠습니다. 2개.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죠. 예를 들어서 보기 1번에 11, 보기 2번에 12, 보기 3번에 13 이렇게 너무 조밀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보기 1번이 120, 보기 2번은 1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기 간격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효자리 2자리만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길게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보기 1번은 1, 보기 2번은 10, 보기 3번은 100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경우가 거의 없어요. 20문제, 응용학 20문제가 있다면은 한 문제 나올까? 혹은 안 나올까? 뭐 그 정도예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자릿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1이나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0.1이나 0.0001이나 전부 다 유효 숫자 1로 통일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상황에 오다 보니까, 자, 봅시다. 자, 2분의 1은 얼마일까요? 0.5. 아니죠? 5입니다. 5. 나누기 2는 곱하기 5와 같죠. 그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4분의 1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죠. 8분의 1은 125죠. 하나 더 해보죠. 16분의 1은 625가 됩니다. 이 숫자들을 눈여겨봐주세요. 이 숫자들을.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겁나 잘 되죠. 겁나 잘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계산하시다 보면은 16 곱하기 12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거 얼마인데?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125가 얼마예요? 8분의 1이에요.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이에요. 아,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주어져요. 오케이? 주어집니다. 계산이 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꾸로도 되죠. 5분의 1은 곱하기 2겠죠. 예, 거꾸로 됩니다. 나누기 25는 곱하기 4와 같은 거죠. 예,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19단을, 그러니까 9구단 말고 19단을 외워주시면 더 좋은데, 뭐,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11의 제곱에서부터 19의 제곱을 기억을 해 두세요. 네, 기억을 해 두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몇 개 없어요. 11의 제곱은 121. 알죠? 그죠? 네, 12, 13. 몇 개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눗셈을 안 할 겁니다. 나눗셈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4분의 17이라고 나왔어요. 4분의 17. 물론 요즘 최근 보기에는 그냥 4분의 17이라고 보기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7, 4, 4, 4, 16, 10, 4, 2, 8, 20, 5, 4, 20.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맞잖아요. 그래, 맞지. 맞지. 장수생이 맞지. 여러분들 시험 치는 공간에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나눗셈은 속도가 느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눗셈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곱셈만 하겠습니다. 곱셈만.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2분의 1에서부터 9분의 1 되는 숫자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2분의 1 하나 했다, 그지? 3분의 1, 0.3333이죠? 좋아요. 4분의 1 있어요, 그죠? 5분의 1은 곱하기 2와 같아요, 그죠? 같죠? 6분의 1, 모르는 거 하나 더, 그죠? 7분의 1, 이거 모르는 거지? 8분의 1 했어요, 그죠? 9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죠? 0.33 곱하기 0.33이네, 그지? 몇 개 없다, 그지? 몇 개 없어.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4분의 17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유효 자리 2개만 하죠. 첫 번째 자리를 우리 바로 구해낼 수가 있죠. 4, 4, 16이죠. 그러면 4와 4분의 1이죠. 오케이. 4분의 1이 얼마예요? 25죠. 그러면 이거는 4.25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7분의 17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거 봅시다. 7이 14죠. 그러면 7과 2와 7분의 3이죠. 2와 7분의 3. 이거 어떡하죠? 자, 봅시다. 7분의 1이 0.143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썼죠. 2 더하기 0.143 곱하기 3으로 하실 수가 있죠. 됐나요? 네. 됐나요? 요 정도 하시면 되죠. 그럼 143 곱하기 3이 있잖아요. 유효 자리 몇 개만 하라고요? 2개만 하라고요. 그럼 3일은 3이죠. 3, 4, 12에서 그러면 3, 4 올라가 버려지죠. 그죠? 그러면은 2.4 얼마나 나오게 돼요. 끝.
네. 이렇게까지 마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산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산수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되나요? 요 정도 정리 잘 해주시고요.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네, 또 하면서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요런 산수 법칙들, 산수를 좀 빨리 하는, MSG를 다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다 제 거죠.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그죠? 제 거죠. 여러분들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은 연습을 계속 해야죠. 연습을 계속 해야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장,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죠. 역학기초입니다. 우리 교재는 전체가 20개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20개 챕터. 그래서 작년 교재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작년에는 챕터 더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모았어요. 모으고, 그 설명 흐름상 끊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을 좀 모아서 좀 크게 좀 나눠버렸습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역학기초. 출제 빈도가 2.53. 그러니까 매 시험 받은 1장에서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출제 빈도가 그냥 막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낸 거니까, 장난은 아니겠다, 그지? 장난으로 낸 것은 아닌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힘의 합성분해. 1절에 보시면은 힘의 합성분해 있죠.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